자, 우리 이제 61페이지. 자, 보겠습니다. 자, 다른 제도와의 관계 그랬잖아요. 뭐냐면 이건 뭐 간단해요. 체크하고 말 것도 없는데. 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외국인 특례 규정 배울 거예요. 그럼 외국인 특례 규정에 따라 이제 우리가 허가 받아야 되는 거 있죠? 기억나나요? 문자야, 나 군대 간다 하고 허가 받아. 기억나죠? 그건 기억나죠? 내용은 몰라도, 내용은 몰라요. 그럼 이제 거기 허가를 받았어. 보통 우리가 허가 받을 때 왜 허가 받아요? 왜 그런 토지를 허가 받냐? 자, 보통 허가 받으라 이것은 이 사람들이 실수요 목적인지 아니면 투기 목적인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필요에 맞게 활용돼야 되지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서 땅값 뛰면 되팔려고. 그러면 어때요? 국가 정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 뭐든지 이렇게 허가 받으라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이 투기 목적인지 실수요 목적 이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좀 내주세요 할 때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뭘 검증하는 거냐? 실거래가.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 그대로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약서 쓰는 거 말고 업계약서는 이제 대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는 그렇게 드무니까 주로 이제 다운계약서 써서 탈세 목적으로 하는 걸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 대상이 같다 다르다?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허가 받았다 하더라도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까? 근데 그렇죠. 검증 대상이 다르니까 신고는 또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을 때는 투기 목적이 아닌지 그걸 검증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냐 아니냐 그거 검증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허가를 받으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신고 생략된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 검증 대상이 다르니까. 또 농지 같으면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네가 진짜로 농사 지을 거야? 예. 자, 그럼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건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써가지고 시구 읍면장 찾아가요. 그럼 시구 읍면장이 그걸 검토해가지고 농취증. 자, 이걸 발급해줘. 이거 농취증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 들고 와야 등기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 같은 경우도 농사 지을 용도로 사야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그거 검증하는 게 그거 검증해서 아, 이 사람 진짜 농사 지을 사람이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해도 좋다. 그걸 증명받았다니 검증받았다니.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왔는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요 안 해요? 하면 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르잖아요. 농사 짓는 목적이냐 실거래가 이건 다르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하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생략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외우고 말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신고 관리. 자, 이건 이제 외국인한테만 해당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이제 한번 출제되는데 잘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매계약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 많잖아요. 특히 우리 제주도 예전에 중국 애들이 사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래가지고 막 무분별하게 개발해가지고 거기 막 황폐화되고 이거 엄청 많아요. 제주도 가면 좋은데 그 경치 좋은데 특히 송악산 알아? 송악산. 우리 제주도 가면 지금 여기 심각해 여기가 이제 송악산이라고 해요. 제주도 가면 산이라고 부르는데 네 개가 있어요. 송악산이 있고 삼방산이 있고 삼방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고 이거 여기 이제 이 밑에 쪽이 뭐 여기 여기가 이제 송악산이라고 있거든. 여기가 둘레길 엄청 예뻐요. 여기 꼭 갔어요. 제주도 가면 여기가 이쪽에.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마라도 가파도 이렇게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었죠. 근데 여기에 중국 애들이 땅 사가지고 콘도 짓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허가 내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뇌물 먹여가지고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 건물 짓다가 중단됐어요. 여기가 그 콘크리트 벽이 지금도 남았죠. 벌써 10년이 남았어요. 흉물이에요, 흉물. 그 경치 좋은데도 여기다 지어가지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엄청 그 중국 자본들이 많아요. 근데 제주도 가봤어 안 가봤어? 가봤죠. 여기를 근데 어떻게 몰라? 제주도가 뭐 맨날 먹으러 가? 흑돼지나 이런데? 한라산만 가요? 아, 그거 올라갔어?
거기. 저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죽는 줄 알았는데, 와. 젊은 애들 따라갔다가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와야 되는데, 와, 젊은 애들은 진짜. 그때가 4월 말인데 더웠어. 반바지, 반티고 더워가지고. 꼭대기 올라갔더니 눈보라가 휘몰아쳐가지고.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와, 나 그렇게 변화무쌍한 거 처음 봐. 그래서 정상 갔는데 백록담도 안 보여. 왜? 100m도 안 보여. 눈보라가 얼마나 몰아치는지.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더라고. 저도 9시간 걸려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한라산 이제 못 올라가니까 무릎도 아프고, 이제는. 그 윗세우름 정도 나가. 윗세우름이라고, 거기가 좋아요. 거기는 꼭 하면 올라가는 2시간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괜찮아요. 그래서 돈 들어간다 하지 말고 경치 좋은 데 많이 갑니다. 제주도 가면. 먹으러 다니지 말고, 먹으러 가봤자 그 바가지 씌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도 국내에서 토지를 많이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중국에 많이 사고요. 부산 있죠. 부산은 일본 애들이 많이 사요. 일본 부산 가깝잖아요. 일본 애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토는 지는 섬이잖아요. 지진에 취약해. 일본 맨날 지잖아요. 그리고 요즘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올라죠. 일본 물에 잠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얘네들은 대륙으로 진출해야 돼. 일본 애들. 그래서 부산이 갈 거 아니에요. 부산에 땅이며 아파트며 이런 주택, 일본 애들이 엄청 많이 사요. 그래서 많이 있어요, 일본 애들. 외국인들 의외로 많이 사요. 그럼 이제 외국인은 특별 관리하자, 이 말이 한마디로. 그래서 니네들이 매매 계약을 통해 부동산 취득했어. 자, 그럼 특별 관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신고 관청이자 신고 접수를 받았어. 그러면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이것을 다 뭐 한다고요? 제출해야 돼. 자, 지금은 외국인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제 시도지사는 다시 또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한테 제출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한테만 해당되는. 그런데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의 가로 안에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장에 제출한다. 자, 여러분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얘기하면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 동네니까 알아야 돼. 자, 특별자치시장 직접 국장에게 제출한다고 그랬죠. 왜? 여기는 충남도지사 직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충남도지사 찾아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이렉트로. 그럼 자, 여기서 언제까지? 자, 국장한테 다이렉트로 제출한다는데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에요? 아니면 1개월이에요? 응? 언제? 이거 틀리다. 이거 시험 문제 냈더니 이거 시험에도 나왔어요. 자, 특별자치시장입니다. 일단 신고관청이 아니에요. 아까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 군, 구청장 그랬죠. 자, 세종시 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예요? 신고. 우리 등록관청한테 했잖아요. 여러분 동네인데 모르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종시에 구 있는 줄 알아요. 특별시다 보니까. 저기 서울 저기 윗동네 사람들은 구 있는 줄 안다니까. 근데 구 없잖아요. 시잖아요. 여긴 동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등록관청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신고관청도 여기 해당돼. 우리 시, 군, 구청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장은 신고관청이에요. 신고관청. 그러니까 신고관청이 여기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이거 매 분기 종료로부터 이거 시험에 나왔더니 이걸로 하면 안 돼요. 매 분기 종료로부터 1개월이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고상,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우리 수험생들이 조금 이제 복잡하고 어려워하는 건데, 자, 일단 여기서도 한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해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상, 이거 이제 잘 봐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신고할 때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나요? 이제 자, 먼저 공통신고죠. 이 공통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토지가 됐건 상가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뭐 주택이 됐건 다 공통으로 신고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런 신고사항을 암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아까 서식 있었잖아요. 신고서 서식 봐봐요. 자, 64페이지. 64페이지 보시면 그 서식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칸 채워서 우리가 제출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되는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워서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법조문에 신고사항이라고 이제 규정이 있고 또 법에 이렇게 규정이 있으니까 출제자들이
이걸 출제를 해. 신고사항이냐 아닌지 한번 니네 외웠냐 한번 물어볼 거다. 이렇게. 그럼 출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를 귀찮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외워줘 버려 그냥. 외워줘 버려. 우리 귀찮게 하니까. 자, 그럼 이거 간단히 외우는 거. 자, 뭐가 있어요? 자, 당사자 인적사항.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씁니다. 그럼 아까 서식에 보면 나왔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아까 서식에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이렇게 각각 날짜잖아요. 각각 날짜니까 하나만 외워. 그냥 각각 날짜 하나만. 우리 하나만 외웁시다. 그래서 계약 체결일 하나만 외웁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거래한 부동산 있잖아요. 그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것들 다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거래. 그 다음에 계약에 자 조건이나 자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쓰면 되고. 자 그리고 6번 7번인데 이것은 옵션이다. 이것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외운다? 당일 부실 조건.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당일 부실 조건. 자 당일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매매계약 체결한 날은 좀 부실해. 피곤하대 말이에요. 왜? 신고해야 되니까. 계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하러 또 가야 돼. 그래서 뭐다?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일 부실 조건. 자,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야 이게 여기서 외우란 건지 알죠. 또 인표, 인고니하고 하면 그건 또 뭐야? 막 이제 헷갈리게 외우기는 외웠는데 어디서 외우란 건지 헷갈린다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고 하라는 얘기요. 당일 부실. 왜 부실하지? 신고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이게 뭐다? 신고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인데, 자, 위탁관리. 이거 없다가 새로 생겼는데, 위탁관리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매수인이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는데 살기는 어디서 살고 있냐? 미국에 살아. 자기 이제 직장 때문에 미국 가 있고, 아니면 자기 애 때문에 미국 가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당구장 표시, 매수인이 외국인이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있다가, 자, 이런 부동산을 샀어요. 그래 놓고 지네 나라로 출국했어. 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어.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자, 신고 접수를 받았죠. 그럼 이들이 신고한 내용이 실거래인지 아닌지 검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검증을 해봤는데, 웬걸? 이 사람들 다운계약서가 의심돼.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얼마인데 터무니없이 금액을 확 낮춰서 신고한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자, 이거 조사해야 되니까, 야, 니네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로, 그러니까 매매대금 주고받고 이런 통장 사본이랄지 그런 영수증 야 제출해봐. 또 거래계약서 제출해봐.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내는데 사람이 없어. 그럼 송달을 했는데 누가 받을 사람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탁관리는 세워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위탁 이것을 책임지고 관리할 사람 세워서 그 사람 신고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는 거죠. 대부분 우리 사람 있어 없어 국내 있겠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절차상으로 나중에 들어온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 자, 7번 개공사는 뭐냐? 이건 중개거래일 때. 그러니까 직거래 했을 때는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거래일 때. 그럼 뭐냐? 개공사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럼 개공사 인적사항이 한마디로 뭐겠어요? 이제 성명인 얘기예요. 그리고 상호가 뭐예요? 우리 상호가 사무소 명칭. 전화번호가 뭐예요? 연락처. 그래서 우리 기억나나요? 제 성명은 소연이에요 한 거 있죠? 그거 똑같이 여기도. 그러니까 내가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라는 걸 이제 밝혀야 돼. 중개거래일 때.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근데 직거래할 때는 이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거 5개. 자, 당일 부실 조건. 이거 이렇게만 외워도 된다. 당일 부실 조건. 자,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 이제 페이지 넘깁니다. 이제 이거 잘 들어야 돼, 이제. 왜? 지금도 어려웠어? 아, 지금까지는 쉬웠잖아. 이거 어렵다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자. 이것도 없다가 추가된 거야. 처음에는 없었어. 왜 추가됐냐? 주택은 특히 또 투기 목적을 할까봐 그것까지 검증하겠다. 아, 실거래가만 하지. 왜 투기 목적인지 그것까지 또 검증하냐고, 여기서. 2중, 3중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택법에서 주택거래 신고라고 있었어. 그거 삭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도한 제한이다.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지는 바람에 이게 이제 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것도 없었다가 이건 나중에 또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주택만 추가됐다가 토지가 또 추가돼. 그러니까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공부 복이 많아져.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제 여러분 헷갈려 하는데, 이해를 하라니까, 이해. 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자, 우리가 부동산 거래는 실거래가. 자, 그거 단속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주택하고 토지는 뭐야?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투기 좋아하는 나라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집착이 강할까? 농경민족이라 그래. 농경민족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우리나라 농사 짓는 나라잖아요. 목축업이 아니에요. 목축업은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저기 유럽이나 이런 데는, 몽골 이런 데는 부동산 투기가 없어요. 왜? 양떼 몰고 이동해야 돼. 이동해야 되니까 거기 정착을 하니까 이걸 욕심이 없어, 토지에 대해서. 유럽도 그래요. 근데 농경민족이 집착해. 왜? 농지를 늘려야 부자가 되고 그게 권력이야. 그래서 이제 농경민족들이 이렇게 부동산 투기가 강한데, 특히 아시아, 그러니까 저기, 특히 우리나라도 많죠. 우리는 왜? 땅덩어리가 워낙 좁으니까. 그래서, 자, 투기 목적인지 이것도 검증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추가로 또 신고해야 돼. 자, 방금 공통을 한 거, 당일 부실 조건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또 해야 돼. 그럼 그 추가가 뭐냐인데, 거기 보면 법인 외의자가 했을 때와 법인 했을 때를 둘로 나눕니다. 그럼 법인 외의 자는 누구예요? 법인이 아닌 경우죠. 그냥 이거 개인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자연인 이렇게 나옵니다. 민법에 따라. 자, 자연인.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사람과 법인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이 주택을 했을 때, 자, 법인 의자입니다. 사람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추가로 신고해야 돼. 뭘 해야 되냐? 이거. 추가 신고사항. 이거 두 개를 보세요. 밑에 거, 거기. 자, 거기 추가 신고사항 두 개 보니까 뭐가 있냐? 거래 대상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 자금 조달 계획. 그리고 이제 그 지급방.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이란 말은 그 주택을 사기 위한 매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실수요 목적인지 투기 목적인지 검증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수요라면 당연히 잔금까지 다 마련해야 하네. 다 마련하겠죠. 근데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요, 계약금 걸어놓고 전매하거든. 그래서 중도금 잔금 마련해야 하네.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검증하겠다는 얘기예요. 매수 자금을 진짜 있냐. 그럼 이제 여기 자금 조달 계획 그랬잖아요. 그럼 계획이니까 뭐겠어? 자,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나 아끼고 열심히 모아서 적금 들었어요. 나 적금으로 살 거예요. 이게 계획이죠. 나 지금 살던 집 팔고요. 그 판 돈으로 살 거예요. 이것도 계획이고. 나 은행에서 대출 받을 거예요. 이거 계획이죠. 자, 아버님으로부터 임야 상속받았는데 그 임야 팔고 그 돈으로 살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면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쭉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내가 어떻게 마련하는지 자기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밝히란 얘기예요. 그럼 대부분 우리 어떻게 집 살 때, 자, 예를 들어 대출 받기로 했다. 은행에서. 자, 나 대출 받아서 살 거예요. 그럼 이거 계획이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주택이 투기 과열 지구에 있네? 그럼 투기 과열 지구는 어때요? 아무래도 투기적인 산례 들어서 집값이 막 폭등하고 이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더 세게 해서 더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냐?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서를 또 추가로 내요. 그럼 우리 자금 조달 계획 방금 했잖아요. 적금 들었어요. 대출 받을 거예요. 집 팔았어요. 상속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항목이잖아요. 각각. 그럼 이 항목별로 그것을 증빙해라. 증빙. 그러니까 나 적금 들었어요. 그러면 적금 통장 사본 내야 돼. 나 집 팔았어요. 그럼 매매계약서 사본 내야 돼. 나 은행에서 대출 받기로 했어요. 그럼 대출 계약서 사본 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그 다음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주할 거냐 아니면 세를 줄 거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 또 그래서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자금 조달과 입주 여부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자금 조달 입주. 그래서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 입주 자 계획서라고 이 서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면 이 서식이 있어요. 자, 우리 여기서는 이것까지는 볼 필요 없는데, 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추가로 신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라고 서식이 있어요. 그거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일 때는 자금 조달 입주 이거 추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자, 거기 추가 신고 가로 열고 뭐라고 한마디 있어. 매수인의 국가 등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 그랬죠. 여기 2번에 있잖아요. 2번 추가 신고사항 옆에. 자, 이거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외 그런데 했죠. 왜 그러냐? 국가가 집을 사는데 국가 등에 투기하려고 사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이 국가 등이라면 이건 추가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잘 틀려. 왜 잘 틀려요? 이거 이제 뭘로 혼동하면 돼요? 아까 맨 첫 페이지에 당사자가 직거래했으면 누가 신고한다?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랬죠. 근데 예외로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 기억나나요? 자, 그럼 국가 등이 주택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신고해야 하냐? 국가 등이 당사자 일방이면 국가 등이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가 등이 주택을 매매했어.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한다니까 국가 등이. 그럼 이거 뭐냐? 이거 추가 안 한다는 얘기 이거 혼동하지 마라 이거. 이것 때문에 맨날 틀려. 다시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면 누가 신고한다? 국가 등이 신고하되 주택일 때 이거 추가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통 신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과 혼동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해되죠? 그 다음 그럼 주택이라고 해서 다 해야 됩니까? 아니야. 자,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거기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거 알아. 자, 이때 대상주택이 이제 규제지역이냐 비규제지역인데 규제지역이란 말은 이거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얘기해. 자,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이걸 규제지역. 그럼 규제지역은요. 거래가액을 불문합니다.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일 때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억부터 신고해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잘 기억. 복잡한 거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이거 여기.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자연인 개인이 주택을 거래했을 때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있거든요. 그 밑에 이제 법인. 법인 했을 때는요. 자, 일단 이거 법인이 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자금 조달계 그리고 법인이 직접 사는 거 아니잖아요. 법인은. 그래서 이제 법인은 입주가 아니라 이용계획이란 말이에요. 법인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까 입주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용계획.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자기 직원들 기숙사로 쓸 건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이제 그 이용 계획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면 항목별 증빙서 이건 똑같죠. 자, 개인하고 똑같아. 대신 법인은 이게 하나가 더 있어. 취득 목적. 법인은 취득 목적이라는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 목적이 맞는지 아니면 투기할 건지 보겠다. 자, 그럼 일단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 똑같아.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대신에 자금 조달 이용계획서라고 그래요. 법인 같으면. 그 소식 됩니다. 그 다음 법인은 하나가 더 있어요. 1번으로 갑니다. 여기 보세요. 법인은 신고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자,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매수. 그러니까 이것은 매수 법인만 해당돼요. 자금 조달하는 거는. 그런데 법인 현황에 관한 건 매도 법인, 매수 법인 둘 다 신고해야 돼. 또 이거는. 자, 법인 현황에 관한 걸 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 법인 등기 현황과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거. 자, 법인,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특수관계가 뭐예요? 하는데, 자, 특수관계가 뭐냐 이건데, 자, 특수관계는 그거예요. 자,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어.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팔았냐? 자기 아들한테 팔아. 자기 아들한테 파는데, 자,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계약은 했어. 근데 실제로 매수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겠지. 그러니까 이제 편법 증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빙자한 편법 증여.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이렇게 특수한 관계인지, 즉 가족인지 친족인지 이런 거 따져보겠다 이거. 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우리 법인이 보유하는 차량은 다 어떤 색깔이에요? 연두색으로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금액 얼마 일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아들놈이 스포츠카 다 다니면서 막 그 회사 법인 돈으로 엄청 쓰잖아요. 이런 걸 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연두색으로 해야 되는데 뭐 금액 얼마 붙으면 안 한대.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다 해버려야 돼. 왜 또 그건 또 안 해? 근데 내수 진작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한다 그러는데, 아, 그건 자기네들 논리지.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시민은 슈퍼마켓에서 뭐 하나 사 먹더라도 거기 부가세 있으니까 세금은 다 내잖아, 우리는. 근데 법인은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법카 사용 많이 해야 해. 그 누가 안 합니까? 딱. 그 법카를 꼭 개인 용도로 안 쓴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오거든.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거 법카 다 쓰지.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쓰면 문제지. 너무 많이 쓰면 문제인데 적당히 다 쓰잖아요. 저도 제 친구 만나면 회사 이렇게 이제 좀 간부로 있는 애들이 지 돈 내니까 자기 돈 내니까 퍽퍽 쓸까요? 횟집에서 알고 봤더니 다 법카 쓰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들으세요. 매도법인, 매수법인 여기는 똑같이 다 내야 돼. 왜? 매도인도 이렇게 편법으로 팔 수 있고 사는 사람도 편법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 자, 똑같이 이거 해요. 그다. 그런데 여기는 또 이게 단서가 있으면 거래 당사자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만 이 첫 번째 이것만, 이것은 이제 아니고 이것만. 왜냐? 당사자 중에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럼 국가 등이 꼼수 부려가지고 이거 빼돌려 해 못해. 못하죠. 국가 등하고 계약하면서.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또 공급계약, 전매계약은 왜냐? 이것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 공개가 돼 있어. 그러잖아요. 분양계약 이런 것들은 다 공개돼 있죠. 그러니까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자,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자, 거기 법인 보니까 맨 마지막 당구장 표시, 거기 형광펜에 맨 마지막 지역 및 거래가의 불문, 거기 체크. 이거. 그러니까 법인은 아까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그 다음에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거 해야 돼. 법인은 상관, 개인하고 구분해.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조심해.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있는 주택을 A 법인이 매수했다. 그럼 A 법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를 쓰세요. 서류를 다 고르세요. 이제 그럼 박스에서 기억니은 띄운데. 그럼 일단 공통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해야 되고, 그래도 투기 과열 지구니까 항목별 증빙 서류 또 내야 되고, 그러죠? 그리고 매도 매수법 이거. 그러면 매도 매수법인이 이거 신고하기 위해서 서식이 뭐가 있냐면 이 서식이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예요. 자, 우리 책에는 없어요. 자,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인데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간단하게 법인 신고서 이렇게 됩니다. 법인 신고서. 자, 그래서 이거 기본소범 이런 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법인 신고서,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이 서식 작성해서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은 아까 뭐라고요?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또는 이용계획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정리했고, 그 다음 이제 토지로 내려갑니다. 토지. 자, 토지입니다. 토지도 이제 없다고 하는데 똑같아. 토지도 추가 신고해야 되는데 그럼 뭘 추가 신고해요? 아, 여기 추가 신고 보세요. 자, 여기도 자금 조달계획. 그러니까 그 토지를 투기 목적이 위한 필요해서 했는지 자금 조달과 그 다음에 이용계획 똑같아요. 자, 똑같습니다. 추가 신고는. 그런데 이제 이때 토지는 자, 어떤 토지냐? 1번에 봅니다. 신고 대상. 이제 이걸 잘 봐야 돼. 자, 수도권 등에 있는 거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냐? 자, 그럼 수도권 등이 뭐예요? 그 왼쪽 날개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있죠. 자, 수도권 등이란 서울, 인천, 경기가 이제 수도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광역시와 세종시가 포함돼.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도권 등이다. 지방 아니요. 여러분도 수도권이요. 수도권에 들어가. 그런데 여기 보면 수도권 등은요 1억 이상이고 수도권에는 6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분 조심해야 돼. 수도권은 지분 매수는 금액이 불문인데
수도권 위는 지분 매수도 동일하게 얼마? 6억 이상. 자, 그래서 지분 매수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것은 뭐냐면 기획부동산 때문에.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에서 파는 거거든. 지분 쪼개기.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조심해야 돼. 기획부동산 지분 쪼개기 절대 사면 돼, 안 돼?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 근데 그거 사라고 전화 오는데 전화가 아니라 누가 찾아오냐? 다 여러분 형제, 동생이랄지 남동생, 특히 남동생 조카들. 예, 얘네들이 걔네들을 고 삶아서 세뇌시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형제, 친척, 부모한테 이 땅을 팔게 해. 그러니까 설마 내 동생이 나한테 사기치겠어? 여기에 다 넘어가요. 또 알면서 얘가 막 팔아달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 피라미드 알아 몰라요? 피라미드보다 더해요. 얘. 엄청나게 세뇌시켜버려요. 절대 역부로. 자, 이거 잠깐 아직 출제 안 됐어요. 새로 또 있다. 자, 그거 알아놔야 돼요, 이거. 자, 그런데 추가 신고 적용 대상에 제외되는 거였네요. 자, 이것도 자 보세요. 매수인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이 있어. 그럼 국가 등에 투기하려고 사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왜 이거 안 해도 됩니까? 이건데, 자, 거기 가서 봐. 토지거래.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자, 70페이지. 70페이지 보면 거기 맨 밑에 그림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보면 거기 신청서 있죠. 신청서 옆에 플러스 해가지고 토지용 계획서, 그리고 그 밑에 자금 조달 계획서. 아하,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는 이미 이거 제출했어요. 제출했으니까 또 이거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이거 없다. 이거 이미 제출했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추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신고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건데. 아, 그 토지 가격. 아, 네네. 맞아. 자, 토지 가격 봐봐요. 거기 4번. 토지 가격. 자, 토지 가격은, 자, 또 이거 꼼수 부리려고 이제 편법을 동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속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1회 계약으로 매수하는 토지가 둘 이상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약으로 두 개의 토지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각각 토지 가격이 뭐 한다? 합산합니다. 자, 합산. 그 다음에 계약 체계를 뭐야? 과거 1년. 자, 과거 1년 내에 매수한 맞닿은 토지 가격은 뭐 한다? 합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토지를 한꺼번에 사면 금액이 넘으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신고 안 하려고 그걸 쪼개서 절반만 사. 그 금액이 딱 부족하게. 그렇고 1년이 안 돼서 그 옆에 맞닿은 걸 다시 또 사. 한마디로 띄엄띄엄 이렇게 계약하는 거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합산해서 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신고한 경우는 제외인데, 자, 이것은 어때요? 먼저 사서 신고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신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산하고 말 것도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제외된다. 그 다음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 가격은 거래 가격에서 제외할 거 그랬죠? 자,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지하는 필지 가격이라는 말은 뭐냐?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해당 안 된다 이거예요. 건물이 존재하는 토지는. 그러니까 자, 뭐란 얘기예요? 나대지. 그러니까 이제 나대지가 여기 해당돼. 왜냐면 건물이 있으면 그 뭐 투기 목적으로 때 활용을 못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나대지를 의미한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이제 신고서 제출. 자, 거기 이제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 한다? 신고서. 아까 우리 봤죠? 서식. 신고서 써서 제출한 거. 이건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상가가 됐건 일단 공통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신고를 쓰고 그 다음에 추가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추가 신고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1번입니다. 거래 당사자가 법인이야. 그럼 매도 법인이건 매수 법인이건 아까 뭐야? 등기 현황에 관한 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신고하는데 필요한 서식이 뭐라고요? 법인 신고서. 자, 그래서 법인 신고서 제출하는데 어떻게 한다? 자, 여기 신고서하고 자, 여기 신고서 뭐 한다고요? 함께 제출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같이 내든가 이거야. 그 다음에 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신고서 낼 때 같이 뭐 한다? 내면 돼. 그런데 이제 아까 자, 그 주택의 투기 과열 지금은 증빙서를 또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같이 내면. 자,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함께 제출하는 게 이제 있고, 그 다음 분리해서 나 따로 내고 싶어요. 그러면 자,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로 제출 가능. 그러니까 같이 내든가 별도로, 자, 이렇게 별도로 내든가, 같이 내든가 별도로 내든가. 자, 그 다음에 법인 또는 매수인 외의 자가 제출할 때, 아까 우리 대신 보낸다고 그랬죠? 제출 대행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이 서류를 줘야 제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언제까지 준다? 자,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25일까지 준다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왜 25일이냐? 우리가 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늦어도 25일까지 줘야지 30일 내에 신고하겠죠. 자, 그래서 그래. 그래서 25일까지 제공해라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같이 내든가 간단해요. 같이 내든가 별도로 따로 내든가. 다른 사람 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25일 내에 주던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신고했고요. 자, 그다음. 자, 오른쪽 갑니다. 이제 신고할 거. 자, 그럼 이제 신고 접수를 받은 이제 신고 관청은 이제 이걸 검증을 합니다. 자, 검증할 때 주목구구식으로 대충 하느냐? 그게 아니라 거기 검증 체계를 구축.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을 만든다 이 말이야.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누가? 국장이에요. 그럼 이제 이 검증 체계에 맞춰서 검증을 하는 건 누구냐면 누구다? 신고관청이에요. 검증을 하는 건 신고. 자, 그래서 신고관청. 신고. 조심할 것은 검증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혹시 검증을 꼭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법조문은 검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거 검증을 해야지. 검증 안 하면 이 죄도 있으나 마나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세무서장한테 통보할 세무서장.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는데 니네 세금 거둘 때 참고해라. 이렇게 참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자, 신고 내용 조사인데, 자,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안 됐어. 자, 여기 1, 2, 3, 4 이것은 꼭 알아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출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지금까지 출제 안 된 데가 여기야. 자, 그럼 첫 번째. 그럼 신고 관청은요, 이제 신고 접수를 받았잖아요. 검증을 해보니까 뭔가 누락돼 있어. 검증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빠뜨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 빨리 빠뜨렸는데 이거 채우세요. 보완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지 아니하도 판단된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이 사람들 봐라. 실거래가가 의심돼. 그러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금액을 낮게 신고한 거예요. 자, 신고 관청도 보세요. 세종시만 놓고 보세요. 자, 이 동네 아파트 매매가 이루어져서 신고가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동네 무슨 아파트 몇 평대 매매가가 얼마 다 알아요? 몰라?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터무니없이 절반 가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알아? 몰라? 알아. 그래서 그럼 무조건 또 다운계약서 쓴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반값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운계약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금액에 매매를 했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그래서 거기 화살표에 보면 자료 제출 요구를 이제 서면으로 합니다. 또 말로 하면 나 들은 적 없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은 항상 공문 서면으로 보내. 나 들은 적 없다. 제 불리하면 그러잖아요. 갈수록 우리나라 사람 점점 더 심해지죠. 이런.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러니까 니네 매매 대금 주고 받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대표적인 게 뭐냐? 통장 사고. 자, 매수인 매도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죠 보통. 우리 매매 대금 주로 어떻게 줘요? 이체 많이 하죠. 현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그러니까 나 현금으로 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현금 어떻게 마련했냐 그 자료 가져오라고. 그 자료다.
저 은행에서 송금해줬어요. 그럼 그 지로 용지 가져오라고. 철저히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빠져나가. 자, 그래서 그 자료 달라고. 그러면 이제 신고서에는 5억이라고 신고해놓고 통장 사본 보니까 매도했는데 이체한 금액은 10억으로 찍혀있어. 그럼 뽀록 나 안 나?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찍히면 돼, 안 돼? 5억만 찍히게 하고 현금을 5억 따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현금을 5억 뽑았다. 그 금융 기록까지 다 조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운계약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적당히 한 2, 3천 정도는 금매로 팔아서 시세비 저렴하게 했다 이런 건 괜찮은데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국장이 직접 나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3번. 자, 그럼 이제 국장이나 신고관청은요, 조사했잖아요. 그 결과 내용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그러니까 이제 다운계약 썼다는 뭐예요? 탈세잖아요. 탈세는 세법을 위반했죠. 또 우리 중개사법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니까 이런 것도 다 위반이잖아요. 또 우리 형법상 사문서 위조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제 처벌받게 한다는 얘기. 아직 출제 안 됐어요. 4번. 자, 4번도 출제 안 됐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신고관청은 이제 조사했잖아요. 그럼 그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요. 그럼 시도지사는 이걸 취합하여 매월 1회 국장에게 보고합니다. 자, 자,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언제까지 할까요? 신고관청이 시도지사한테 보고할 때 언제까지? 지금 그 말이 어디 있어? 이거 조심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 봤던 걸로 장난쳐? 아까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걸 여기다 딱 집어넣어. 그럼 껍벅 넘어가. 모의고사 그렇게 냈더니 거의 넘어가. 그것은 외국인한테 해당되는 거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분 잘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 신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이건데, 이건 이제 부수적인 건데, 자, 먼저 정정신청 봅시다. 정정은 말 그대로 정정 고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 절차 보면 1번에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 기재, 어디에 잘못 기재했나? 우리 아까 신고 필증 있잖아요. 신고 필증 받은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신고 필증을 받았는데 거기에 잘못 기재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잘못 기재되니까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가능. 이게 뭐냐면 하여야 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자, 일단 정정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뭐다? 재량. 그럼 이제 이렇게 정정하잖아요. 그럼 화살표. 그럼 신고관청은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필증을 이제 재발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그럼 이제 신고필증이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걸 정정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서 제출한다 그랬는데, 정정은요,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고필증 받은 거에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정정사항을 보세요. 자, 그럼 정정사항을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정정사항에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라 그런데, 자, 이거 외우지는 마세요. 일단 우리가 잘못 쓴 것은 고치면 되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 주로 자, 신고 의무자,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 주소나 연락처. 주소 연락처 같은 경우는 숫자나 잘못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고 필증에 주소 이게 숫자가 잘못 반영이 돼. 그러니까 이거 그냥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 대상 물건에 대한 내용들, 신고 대상에 대한, 그래서 거래 지분 비율, 건축물 종류, 지목 면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다 뭐 한다? 자, 이런 것들 잘못 기재됐으면 고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위에 절차 방법을 봐봐요. 자, 절차 방법을 먼저 화살표 봐봐요. 정정사항 중 1번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뭐든지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인데 여기 1번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 있잖아요. 그냥 이거 혼자 가도 돼.
왜냐하면 자기 휴대전화 번호가 숫자가 잘못 입력됐어. 그럼 혼자 고쳐도 되지. 꼭 이걸 공동으로 해야 돼요? 아니,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해. 혼자 해도 된다 이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당구장 표시 이거예요. 이거 외우세요. 정정사항이 아닌 것. 자, 거기 소재지, 거래 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랬죠? 자, 그럼 왜 이건 정정이 안 될까요? 자, 첫 번째, 소재지. 물건 소재지는 뭐예요? 지번을 쓸 때, 이거 지번 번호가 잘못 입력됐네 하고 숫자 하나를 바꿔. 그럼 전혀 엉뚱한 토지가 나와. 그러잖아요. 물건 바꿔치기. 아, 정정 신청을 가장한 물건 바꿔치기. 그러니까 맹지를 평당 5만 원 했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알짜배기 땅하고 지번 하나 차이야. 그걸 바꿔치기. 알고 봤더니 이거는 평당 100만 원이야. 자, 평당 5만 원짜리를 100만 원짜리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 다시 해야 돼. 왜? 검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거래 금액도 마찬가지. 자, 매매가 10억이라고 신고해놓고 이거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붙었어요 하고 1억이 돼버려. 뭐가 돼? 정정을 가장한 다운계약서가 돼버려. 그러니까 금액 달라지는 거 신고 다시 해야 돼. 검증을 또 해야 돼. 그 다음에 성명 주민번호. 이건 성명 주민번호. 이거 당사자들.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잖아요. 자, 단순히 주소하고 연락처만 정정을 할 수 있지.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돼 안 돼? 왜 안 되냐? 당사자 바꿔치기. 아까 법인 같으면 거래 상대방과 특수관계냐 따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신고하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하고 바꿔치기. 그럼 돼 안 돼? 그러니까 딱 봐봐요. 아, 이 세 가지 기억하면 돼. 물건 바꿔치기, 당사자 바꿔치기, 금액 바꿔치기 이런 것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바뀔 때는 신고 다시 해야 돼. 정정이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 이거 외우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 나올 때 다음 중 정정사항이 아닌 거 뭐가 나오냐? 답이 성명. 성명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로 답 찾잖아. 다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자, 이렇게 다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자, 변경신고. 자,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나머지 하겠습니다.